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송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장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주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최일선에 계신 의료전 및 기본 생활 수칙을 잘 준수하는 대구 시민들께도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산업철도 호림역사 설치와 달서구 호산동 신당동 지역의 중학교 설립 및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 산업선 철도 호림 역사와 화물 공영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서 산업단지는 달서구 호림동을 중심으로 달서구 칠계동 일원에 위치하여 2,970개소의 입주업체에 6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전체 산업단지 생산액의 57.4%, 고용은 43.9%로 대구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서 산업단지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2012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 노선 및 대체 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화물 공영 주차장은 부족하여 근로자 및 기업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성서 산업단지의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그린 뉴딜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전국 5개 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우리 대구에서는 성서 산업단지가 선정되어 향후 대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그린 뉴딜 프로젝트는 올해 12월 말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7개 사업에 9,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성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역의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대구 산업경제의 새로운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대구 산업선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기본 계획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서대구 고속철도역 예정지에서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34.2km의 여객 및 화물 열차가 운행하는 일반 철도로 인근 경남 창녕군 대합 산업단지를 영향권에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조 2,800억 원의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가 건설되면 경부선 대구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1, 2, 3호선과 연결되고, 향후 남부 내륙 고속철도, 달빛 내륙 고속철도 연결 등 동서남북 4통 8달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대구 산업철도 기본 계획을 보면 신설역 7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정작 성서 산업단지 내 교통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역사 설치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호림 내거리는
성서산업단지 거점 지역으로 철도 노선과 역사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접근성 및 교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서산업단지 내 기업인의 물류 비용 감소와 입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객과 화물 수송을 위한 철도 노선과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함께 성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아파트 단지 인근 화물차 차량 등 각종 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호림역 인근에 화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에 호림역사가 건설되고 화물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면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간 연계교통망 구축과 서남북권 물류 거점이 형성되어 물류비 절감과 서남북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유일의 거점 산업단지인 성서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여객 및 물류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서산업단지의 대구 산업철도 호림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는 11월까지 수립 중에 있는 대구 산업선 철도 기본계획에 호림역 설치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림역사 건립과 함께 인근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화물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역 간 교육 격차임을 인식하여 이를 해소하고 교육 역량을 향상시킬 차원에서 달서구 호산동, 신당동 지역의 중학교 설립 및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산동에는 초등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모두 3개의 학교가 있지만 정작 중학교는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 초등학교 졸업생 64% 이상이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곡동, 성지중, 용산동, 성곡중까지 다니고 있는 현실에서 통학에 따른 비용과 시간 문제 해소 및 학생들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가칭 호산중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26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일부 언급을 하였지만 대구 교육청은 여태껏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5년 호산동 357의 58번지 땅을 중학교 부지로 확보하였으나 이후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추세로 학교 신설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 부지에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파호초와 호산초를 통합하고 폐교되는 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변화된 교육 환경에 따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초등학교 한 곳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통합하여 도시명 초중 통합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파호초 및 호산초의 재학생은 각각 305명과 347명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는 아니나 각 학교가 서로 200m 정도로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 통폐합 시
교육 여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기존 학교 건물이 있는 만큼 이를 보수하여 중학교로 활용하면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근의 다사업에 24학급 규모의 시민고등학교가 개교가 2021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호산고 학생 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산고 위기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 활성화 방안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파호 호산동 지역은 중학교 없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 있는 기형적인 교육 여건 속에서 호산중학교 설립은 그동안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이자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단체에서는 인적 자원 및 물적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구교육청은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과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호산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신당동 지역 학교 재배치 문제입니다. 신당동에는 신서초, 신당초, 신당중을 비롯한 3개의 초중학교가 있는데 배후에는 성서산업단지 영향 등으로 다문화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초의 경우 전교생 168명 중 다문화 학생이 93명으로 대구에서 가장 비율이 높는 등 이들 학교에서는 다문화 출신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는 지원 정책의 초점이 다문화에 맞춰져 상대적으로 다문화가 아닌 학생들이 역차별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학부모들도 학업 분위기 등을 우려해 자녀들을 다문화 학생이 적은 학교로 보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일반 학령 인구 감소와 맞물려 이들 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당동 지역 학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지역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초, 중학교를 통합하여 차별화되고 있는 특성 있는 통합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 간 교육적 소외 없이 미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교육청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신당동 지역의 교육 현실을 인지하여 학교 통합에 따른 재배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사실 현재 호산 신당동 교육 문제는 성서지의 전체 교육 여건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성서권역에서도 동쪽 지역은 초중고가 학교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서쪽은 학교가 적은 상황에서 교육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 현실에 따라 학교 신설이나 통합 또는 재배치 문제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당면한 성서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구 지역 전체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일조화할 수 있음을 대구교육청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은 대구 교육이 추구하는 주요 방향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은 대구교육청의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앞으로 대구교육청에서는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호산동, 신당동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대구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현 의원님께서 성서 지역의 현안과 그리고 발전에 대한 충정을 담아서 호림 역사 설치와 함께 화물 공용차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산업선 철도 호림 역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달성산단 등 서부권 산업단지로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투자 유치와 산단 활성화의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서대구역에서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 산업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대구 산업선은 역간 거리가 짧은 도시철도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이 사업이 꼭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액 국비 정부 사업인 일반 철도로 과감히 사업 계획을 전환해서 2015년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9년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선정 이후에도 2019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총 사업비 1조 3,105억 원을 전액 국비로 반영하면서 당초 정부 발표 1조 1천억 원보다 2,105억 원 증액시키는 그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9년 작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국비 99억 원을 확보하여 대구 산업선이 2027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 일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산업단지는 우리 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성서 3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림 역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구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과 노선이 확정되는 국토부의 기본 계획에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난번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건의하신 호림 역사 추가 설치를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다각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입장으로는 예타 면제 선정 당시에 미반영된 역사는 현재 수립 중인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특히 호림 역사는 인근 계명대역과 역간거리가 1.8km로 일반 철도의 적정 역간거리 7.3km에 비해서 현재의 짧아 열차 운행 시간의 증가, 역사 설치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국가철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또한 호림역 신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역사 신설과 노선 변경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국토부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 산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정부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인 국토부와 협의하고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의 한 단계로 개최될 주민공청회에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선 철도이지만 이 철도는 도시철도처럼 지하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호림역사 위치가 지금 지하 구간이기 때문에 물류 기능을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 물류 기능은 현재 건설 중인 대구 순환도로가 내년도 2021년에 전 구간 개통되면은 도심을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어서 물류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대구 산업선 철도의 2027년 조기 개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 공용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의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는 서대구 IC 인근 금호 강변에 위치한 금호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와 동대구 IC 인근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신서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 등 두 개소로 주차 면수는 총 495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림 역사와 직선거리로 4km 남쪽인 하원 옥포 IC 진치림로에 조성 중인 530면 규모의 달성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가 최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칠곡 IC 인근 태전동에 492명 규모의 북구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가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2년에 두 개소가 준공이 되면 우리 대구에는 총 1,517면 4개소의 화물 공용 차고지가 동서남북 축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화물 공용 차고지는 광역시로서는 가장 많은 공용 화물 차고지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물 자동차 차고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류터미널은 성서산업단지와 연계한 대구 물류터미널을 비롯해서 3개소가 있으며 주차 면수도 총 1,003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산업단지의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 2차 산업단지 남단에서 3km 지점에 조성 중인 530명 규모의 달성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2년 준공되면 성서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대구 물류터미널 603명과 함께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기대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성서산업단지 내에 최소 3만 제곱미터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건립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 예산도 작년까지는
정부 보조금이 70% 균형 발전 기금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전액 시비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당장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개의 공영 차고지가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달성 북구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차질 없이 조성한 다음에 전체적인 화물 자동차 주차 수급 상황을 지켜보면서 화물 자동차 공용 차고지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은 의원님,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해안으로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질문과 함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과 신당동 지역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적 소외 없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미래 역량 교육과 교육 불평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교육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교육, 통합교육 등을 통해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맞춤형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세부적인 답변에 앞서 이해를 위해 최근의 초중고 학생 수 변동 상황과 소규모 학교 증가 추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 감소, 특히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대구의 초중고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38만여 명에서 25만여 명으로 34% 감소했습니다. 먼저 대구 초등학교 1학년이 1만 9천여 명에서 6년 후에는 1만 3천여 명으로, 즉 2019년생인 현재 1세아의 경우 1만 3천 명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32%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수 급감과 함께 대구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살펴보면 현재 초, 중고 학교 등 전체 학교 수는 459개교로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4.1명으로 OECD 평균 22명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구 전체의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10년도에 14개 교에서 현재 21개 교가 증가한 35개 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초중학교의 10%인 35개의 교이지만 향후에는 2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가 더욱 증가하고 가소규모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교사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학생들끼리 정서적 유대감이 더 높다는 장점도 있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교우관계 형성과 교육 여건 격차로 인해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통폐합 추진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은 학생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설명회 개최, 여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이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라는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학교 12개교를 통폐합하고 2개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학교 신설 시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인구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학생 수 감소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폐합 및 신설 모델로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는 종전의 동일 학교급 간의 수평적 통합 신설에서 벗어나 다른 학교급을 수직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학교로서 개발지역 교육 여건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한 송영은 의원님, 성서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파오초와 호산초를 수평적 통합 후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신당동 지역의 소규모 초중학교에 대해 초중 통합학교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서 서편 지역은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 22개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 서편 지역의 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2만 4천여 명에서 58% 정도가 감소해 현재는 1만여 명으로 향후에도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계획이 없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서 서편 지역 초중학교의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은 현재 학생 수가 4천여 명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지금보다 1천여 명 감소한 3천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중학생도 현재는 2,600여 명이지만 5년 후에는 2,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서 서편 지역 내 가장 소규모 학교인 신당초, 신당중학교의 학생 수 변동을 살펴보면 신당초는 현재 학생 수가 160여 명으로 5년 후에는 7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당중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학생 수는 200여 명이지만 5년 후에는 100여 명 정도 감소해 역시 100여 명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성서 서편 지역 내에서도 불균형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 학생 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서 서편 지역의 학교 재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신당초, 신당중학교의 학생 감소 추이와 교육 환경 및 학생 배치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과 함께 대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서 서편 지역 학교 재배치와 연계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당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비율이 55%를 넘는 게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 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다문화 학생이 입학한 학생이 전체 1학년의 70%가 넘어서 즉시 일개반을 신설하고 학급당 정원을 7명으로 조정해 긴급 지원을 했었던 바도 있습니다. 이중언어교실, 글로벌 국악단,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비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다문화 가정 학생과 비다문화 가정 학생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파오초와 호산초를 통합 그리고 중학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오초와 호선초 모두 학생 수 200명을 초과하는 학교로 2025년까지 학생 수 2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학생 수 2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 대상 학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신설은 지역 내 거주 학생 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 정도, 통학거리 적정 여부, 기존 학교 교실 보유 등 여러 가지 설립 조건이 부합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따라서 파오초, 호산초 모두 학생 수가 통폐합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 주민의 압도적인 동의 없이는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수렴이 바탕이 된다면 보다 전격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성서서편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해 초중학교의 유휴 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중학생의 적정 통학거리를 관련법에서 대중교통 30분 정도로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성서서편 지역 내 중학교 추가 설립은 상당히 힘든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파오초와 호산초 두 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한 중학교 설립 역시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중학교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교직원 인력과 학교 운영비가 매년 소요되어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에 대해 성서서편 지역 전체의 중학생 배치 등을 고려해 성서지역 학교 재배치에 대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와 함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상고의 경우 다사지역 시민고 이전으로 인해 학생 수가 유동적이나 현재 다사지역 대부분의 여학생이 호상고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사지역 개발사업 증가로 여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상고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성서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통폐합, 미래형 새로운 학교의 개편 등 의견님에 견해하여 진심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더 나은 학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송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도 61세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로 판명되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지 만 4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시민과 함께 힘든 시기를 잘 견뎌 왔고 반드시 코로나 계질로부터 승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성서 산단은 경제 불황으로 폐업 도미노 공포에 떨고 있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성서 산단은 대구 전체 GRDP 57.4%, 고용 43.9%인 6만 명이 근무하는 대구 경제의 중심입니다. 이처럼 보배롭고 은혜로운 우리 먹거리를 창출하는 성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노후해가는 성서 상단을 살리는 우선순위는 SOC 사업이고 기본적 도로역 하물 주차장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성서 산단 활성화는 공연불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노선입니다. 좌측에서는 이제 이게 계명문화대를 지나서 호림역으로 이렇게 노선이 정해졌는데 변경된 도면은 이제 트램으로 변경돼서 이 파이가 적어졌습니다. 성서 산단을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저기가 이제 호림역 위치입니다. 성서 산단 그림이 잘 작아서 보이실 건데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중조시설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 산단 제일 중심입니다. 남대구에서 도시 순환 4차 순환선 고속도로 연결 50m 도로 연결되고 계명대역에서 유천교 방향으로 50m 역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도로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는 성서 아울렛과 모다 아울렛을 비롯해서 10만 평의 상업용 시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한국식품영양검사센터가 있고 또 달서 호림 강나루 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달서 마라톤 대회를 해마다 개최하는 유명한 곳이고 달성 섭지와 맹꽁이 섭지가 또 있습니다. 정말 위치로 봐서는 반드시 여기 설치될 곳이고 계명대역에서 1.8km입니다. 시장님 좀 전에 이제 답변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역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7개 역사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또 예비 타당성 심사를 여러 가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7개 역사는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7개 역사 위치가 처음에 이제 결정이 될 때 거리가 여간 거리가 짧다고 해서 거기 이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 역사 평균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하철 도시철도는 한 700m 정도 됩니다. 도시철도는. 네, 그렇죠. 700m에서 1.1km 평균 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 속도는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속도는 평균 속도 한 50km 정도.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산업철도가 60km지 않습니까? 네. 또 거리가 이게 지금 계명대역에서 호림역 거리가 1.8km입니다.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의원님, 저한테 이제 국토부를 설득할 논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사실 이게 도시철도는 국비가 한 70%, 예. 시비 지방비가 30%가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가 여러 번 계획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국비 70%를 받기에는 경제성 면에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걸 일반 철도 사업으로 산업선 철도로 가면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갈 수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다시 추진해서 그것도 사실은
이 예타가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고 거기에 이 사업을 저희 대구시가 뭐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산업설은 단선으로 전국 안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여객이 69회, 화물 수송은 3회에 불과합니다. 3회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객용입니까? 화물용입니까? 저희들이 화물 승객 겸용입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이왜 철도 사업으로 했는지는 의원님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도시철도로 계획을 했다가 도저히 경제성이 있어서 이게 안 되니 그러나 지금 달성 국가산업단지까지 이 접근성은 높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 철도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일반 철도는 승객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화물 운송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화물도 같이 가게 되지만 그런 철도라는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예. 성서산단은 대구의 거점 산단이고 산업선이 성서산단 중심을 지하로 통과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중심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성서산단을 위한 철도 노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노선을 명곡 설악까지 직선화해서 산단을 우회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토부를 설득해서 산업철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호림역이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예. 우선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 대구시도 성서산업단지를 지나면서 역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지금 어렵게 1조 3천억을 전액 국비로 지금 이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역사를 신설하는데 한 4, 500억이 더 들 거라고 봅니다. 이걸 지금 이 문제를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사업에 근본적인 차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역사는 됩니다. 예, 잘 되는데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인내하면서 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평소 심각한 화물 주차장 문제가 큰 고민거리였는데 경제 불황으로 일감을 잃은 삼종 화물차들이 도심 주거 밀집 지역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은 원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장기간 어려워진 경제 불황으로 또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시민들은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매연, 분진, 소음으로 고된 일과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죽음마저 위협받고 있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만연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기본적 삶이 무너지고 고통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대구시에는 외곽에 부족한 공영 화물 주차장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공영 주차장 대구의 화물차 등록 대수가 2만 대가 넘습니다. 의원님, 예. 예정된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얻기가 어렵습니다. 대구 산업섭 호림 역사 설치는 성서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인과 근로자의 이동 편리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연계 거점 지역 역할 등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역사 위치는 국토부에서 결정한다지만 지역 경제를 일으킬 책임자는 대구시장입니다. 호림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국토부를 설득해서 성공적인 호림 역사가 반드시 확정 건설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노력을 다대해 주실 간단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고 경감은 자리에 계시도 됩니다.
미래 영장 교육과 함께 글로벌 교육 수도를 의원님, 예, 요거 지금 예정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해 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교육 수도를 목표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대구 교육감 강은희 교육감님과 고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호산동 지역 중학교 설립은 성서 지역 학생 수 감소로 배치 현황 및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통폐합과 연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신당동 지역 신당초와 신당중의 학생 감소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통폐합 등 적정 규모의 육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차질 없는 일정 준비하셔서 주민 수원 사업과 학생들의 학업에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